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열정의 스포츠 해설 김준석입니다. 오늘은 시원한 골이나 짜릿한 선방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아시아에 무려 8.5장의 티켓이 걸려 그 어느 때보다 기대가 컸던 2026년 월드컵, 이번에야말로를 외쳤던 중국 축구가 또다시 좌절의 쓴맛을 본 후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잿더미 속에서 이상한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경기장 위에서의 명백한 실패, 월드컵 본선행 티켓은 이미 그들의 손에서 완전히 떠나갔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인터넷 포럼과 소셜미디어를 넘어 마침내 일부 언론의 지면을 통해 마치 잘장이 갑본처럼 퍼져나가는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이란이 만약 FIFA의 징계를 받는다면 우리가 그 자리를 해신할 수 있다는 그야말로 어처구니 없는 희망 회로를 돌리는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그게 전부일까요? 예선에서 5위로 처참하게 탈락한 팀이 대체 무슨 근거로 이런 기대를 할 수 있는 걸까요?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이 상황. 저는 여기에 무언가 다른 목적이 숨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질문을 던져야만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단순히 팬들의 쓰라린 실망감을 달래주기 위한 어리석은 망상에 불과한 걸까요? 아니면 경기장 밖에서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이 돈과 권력의 힘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중국을 월드컵 본선 부대로 밀어넣으려는 거대한 음모의 서막을 올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자, 그렇다면 이 거대한 음모론의 실체는 무엇일까? 바로 여기 우리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이 거대한 미스터리 퍼즐의 첫 번째 조각, 바로 중국의 대형 포털 사이트 소후닷컴이 쏘아올린 기사 하나가 그 신호탄이었습니다. 소후닷컴이 제가 그들은 대체 무슨 주장을 하고 있을까요? 통감, 최근 이란의 국제정세가 불안하니 시사로부터 월드컵 출전 금지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누가 채우느냐? 놀랍게도 그들은 주저없이 바로 자국 대표팀을 지목합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기회를 얻었다라고, 심지어 대체자로 나서는 것이 상당한 타당성이 있다라고까지 주장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조 별예선 C조에서 5위를 차지해 광속으로 탈락한 팀이 오직 탈락한 팀들 중에서 피파 랭킹이 94위로 높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요. 정말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대체 논리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아니면 어쩌면 애초에 우리가 여기서 찾아야 할 것이 논리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바로 그 점이 이 사건을 더욱 미스터리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 저와 함께 탐정의 모자를 쓰고 이 사건을 깊숙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 이 황당한 주장이 어떻게 중국의 유력 언론을 통해 진지하게 제기될 수 있었을까요? 논리로는 설명되지 않는 일 뒤에는 언제나 거대한 동기가 숨어 있는 법입니다. 그렇다면 그 동기는 과연 무엇일까요? 돈! 바로 돈입니다, 여러분. 14억 인구,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단일 내수 시장. 이것이 바로 모든 미스터리를 푸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중국 대표팀이 월드컵 본선에 진출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단순히 축구 팬들만 열광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중국 정부가 직접 나서서 추진하는 축구몽이라는 거대한 프로젝트와 맞물려 14억 인구 전체가 들썩이는 국가적 이벤트가 될 겁니다. 그들이 만들어낸 상업적 이익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천문학적인 액수의 TV 중계권료, 기업들의 스폰서 계약, 하늘을 뒤덮을 붉은색 유니폼 판매량, 중국의 월드컵 본선 진출은 FIFA에게 그야말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 그 자체인 셈입니다. 이 거대한 이익에 대한 갈망,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동기입니다. 하지만 동기만으로는 부족하죠. 이 거대한 계획을 실행에 옮길 수단이 필요합니다. FIFA의 굳게 닫힌 문을 열 수 있는 황금 열쇠는 과연 누가 쥐고 있을까요? 자, 여기를 보시죠. FIFA의 공식 파트너 명단을 보면 아주 익숙한 이름들이 눈에 띕니다. 부동산과 엔터테인먼트의 거인 완다그룹, 스마트폰 시장의 강자 비보, 글로벌 가전제품의 제왕 하이센스. 이들은 모두 중국의 거대 기업들입니다. 그들은 단순한 후원사가 아닙니다. FIFA의 최상위 등급 파트너로서 수년간 막대한 자금을 FIFA에 쏟아부으며 단순한 광고주를 넘어선 전략적 파트너 관계를 구축해왔습니다. 그들의 영향력이 과연 경기장 광고판에만 머물러 있을까요? 아니면 중요한 결정이 내려지는 FIFA의 회의실까지 뻗어 있을까요? 전례 없는 특별한 예외를 만들어낼 힘, 그들은 이미 가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모든 조각들이 하나로 맞춰지면서
우리는 마침내 마지막 질문, 가장 소름 돋고 불편한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과거 회장 선거부터 월드컵 개최지 선정까지 수많은 비리 스캔들로 얼룩진 어두운 역사를 가진 조직, 바로 FIFA가 과연 14억 인구의 거대한 시장이 주는 막대한 이익과 그들의 돈줄인 거대 스폰서들의 압력 앞에서 신성한 경기장의 규정을 스스로 구부릴 수도 있을까요? 정말 소름 돋는 시나리오 아닙니까? 보이지 않는 손이 돈과 권력의 힘으로 신성한 축구의 규칙마저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는 것. 이대로라면 우리가 사랑하는 스포츠의 근간이 흔들릴 수도 있다는 것. 하지만 잠시만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그려본 이 음모론, 듣기에는 정말 그럴듯하고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정말 가능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모두 잠시 흥분을 가라앉히고 감정이 아닌 팩트를, 추측이 아닌 진실을 똑바로 마주해 볼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이 거대해 보이는 음모론의 판을 완벽하게 뒤집어 보겠습니다.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명백하고 차가운 증거들을 가지고 말이죠. 진실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자, 이제 음모론이라는 자욱한 안개를 걷어내고 팩트라는 날카로운 메스를 들어 이 황당한 주장을 하나씩 아주 냉정하게 해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팩트, 바로 규정입니다. 음모론자들이 간과하는 가장 기본적인 사실이죠. FIFA 월드컵은 동네 축구 대회가 아닙니다. 월드컵 규정은 대회가 시작되기 훨씬 이전에 FIFA에 소속된 211개 회원국 모두의 동의하에 결정되고 공표되는 하나의 국제법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돈과 권력의 힘으로 이 규정을 갑자기 바꾼다고요? 예를 들어볼까요? 이란 대신 중국이 본선에 간다면 최종 예선에서 피와 땀을 흘려 플레이오프에 진출한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이라크, 아랍에미리트 같은 팀들은 가만히 있을까요? 그들은 즉시 FIFA를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에 제소할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항의가 아니라 FIFA 전체를 마비시킬 수 있는 거대한 법적 쓰나미를 몰고 올 겁니다. FIFA가 과연 이런 법률적 악몽을 자초할까요? 절대 아닐 겁니다. 돈의 힘이 아무리 막강하다 해도 200개 회원국 전체가 지켜보는 규정의 근간을 흔드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두 번째 팩트, 전례입니다. 좋습니다. 규정을 어떻게든 비틀 수 있다고 억지를 부려보죠. 그렇다면은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1930년 우루과이에서 첫 대회가 열린 이래 100년에 가까운 월드컵의 유구한 역사 속에서 단 한 번이라도 조별 예선에서 실력으로 완전히 탈락한 팀이 이런 식으로 부활하여 본선 무대를 밟은 경우가 있었을까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요. 왜 없을까요? 간단합니다. 그것은 이 대회의 가장 신성한 가치, 바로 공정성과 스포츠 정신이라는 근간을 완전히 파괴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런 선례가 한 번이라도 만들어진다면 앞으로 모든 팀들은 경기장 위에서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경기장 밖에서 정치와 돈으로 싸우면 되니까요. 월드컵은 그 순간 세계 최고의 축제에서 세계 최악의 비즈니스로 전락하고 말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 모든 음모론의 심장을 꿰뚫는 결정타가 있습니다. 세 번째 팩트, 이 모든 소문의 출처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중국 언론은 자신들의 주장에 신빙성을 더하기 위해 외신을 인용했습니다. FIFA가 긴급 회의를 열어 이란의 출전 자격을 박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는 그 외신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 제작진이 직접 확인해 봤습니다. 그 외신은 과연 누구일까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BBC, 로이터, AP, AFP. 저희가 확인한 그 어떤 공신력 있는 전 세계 주요 통신사도 FIFA가 중국의 월드컵 진출을 위해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는 내용은 단 한 줄도 보도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외신은 유령이었던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모든 소문이 결국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스스로의 희망을 위해 스스로 만들어낸, 즉 자작극의 자, 이제 모든 조각들이 맞춰졌습니다. 마침내 이 미스터리의 장막이 걷혔습니다. 그곳에는 우리가 상상했던 비밀스러운 검은 손도 FIFA의 거대한 음모도 없었습니다.
중국 축구를 월드컵으로 이끌려는 그 어떤 외부의 거대한 힘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음모론의 정체는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이것은 결국 외부가 아닌 바로 내부에서 스스로의 희망 회로를 필사적으로 가동시키기 위해 만들어낸 자가발전 상품에 불과했던 겁니다. 쓰라린 탈락의 고통, 실력으로 증명하지 못한 현실의 벽 앞에서 그 아픔을 잠시나마 잊기 위해 스스로에게 들려주는 동화와도 같은 이야기였던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 해프닝은 그들의 힘이나 영향력을 보여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아니요,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모든 것을 보여줍니다. 첫째, 월드컵을 향한 그들의 절망적인 갈망을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런 이야기에 매달릴 수밖에 없을 만큼 그들의 염원이 얼마나 깊고 처절한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 더 중요하게는 스스로의 운명을 자신의 발로는 도저히 결정할 수 없다고 느끼는 한 국가 축구의 뼈아픈 무력감을 그대로 투영합니다. 경기장 안에서 결과를 만들어낼 자신이 없기에 경기장 밖의 기적과 음모에 기댈 수밖에 없는 슬픈 현실 말입니다. 결국 이 모든 소동은 세상을 움직일 수 있다는 중국의 숨겨진 힘을 보여준 사건이 아니라 역설적으로 그들에게 그런 힘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버린 한편의 슬픈 희비극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스스로 만들어낸 헛개비 같은 그림자를 쫓는 대신 중국 축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냉정한 현실을 직시하는 것입니다. 왜 자신들이 조 5위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들었는지 그 이유를 정면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진정한 힘은 음모론이나 하늘에서 뚝 떨어진 행운의 티켓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힘은 땀 흘리는 훈련장에서, 체계적인 유소년 시스템에서, 그리고 결코 포기하지 않는 투지와 잘 짜인 발전 전략 속에서 나옵니다. 그것만이 헛된 희망이 아닌 땀과 노력으로 증명하는 월드컵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은 이 음모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정말 무력감의 표현일까요? 아니면 열정을 이어가기 위한 그들만의 독특한 방식일까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관점이야말로 이 토론을 완성하는 가장 중요한 조각입니다.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공유 그리고 구독 버튼 누르는 것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